효력, 동시행 항변권에 대한 얘기죠. 자, 동시행 항변권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셔도 되죠. 여러분하고 제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제 부동산을 여러분이 샀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대금 줄 채무, 저는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채무가 있는데, 만일에 9월 20일 날 여러분 대금 주고 제가 건물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기로 했다. 자, 약속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잔금 주면서 저도 등기서류 주고, 이게 동시행관계죠.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9월 20일 날 등기서류 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보고 빨리 9월 20일 날 잔금 준다고 그랬으니까 잔금 주세요. 그럼 여러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동시행항변권이에요.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9월 20일 날 잔금 준다라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네가 안 주는데 왜 내가 주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거꾸로 마찬가지. 여러분도 잔금 안 주면서 저보고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시오. 등기서류 주세요. 그럼 제가 주겠어요? 안 주지. 그것도 준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주는데 제가 줄 이유가 없겠죠. 뭐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게 동시행 항변권이야.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데, 그럼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되려면은 전제 조건으로 쌍방의 채무가 무슨 관계 있어야 돼요? 동시행 관계 있어야 돼요. 물론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다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일방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니까, 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그냥 동시행 관계가 있냐 없냐, 동시 이행 관계, 또는 이걸 가지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있냐 아니냐 얘기니까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 5가지 정도는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제 별개 그거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자, 그냥 말로 외우신 거 들어가시면 되죠. 뭐해? 변, 명, 혀. 뭐라고 변명이요? 경매 무효돼서 뭐 날라갔어? 권리금 날라갔지. 자, 지문의 문장에 이런 단어가 보이면은 그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변은 뭐예요? 변제죠. 변제 의무. 돈 갚는 거하고 그 담보를 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이런 거 말소하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돈을 먼저 갚아야 풀어준다는 얘기죠. 명은 뭐예요?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자,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르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줄 의무하고, 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이것도 풀어주는 거죠. 허는 토지거래 허가죠. 즉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하고, 자, 그럼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 협력 의무라는 게 있죠. 그거하고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지. 매수인은 아직 매매대금 질 이유가 없어요. 무효니까. 그래서 경매 무효죠. 경매가 무효돼서 낙찰자가 채무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의무하고, 또 배당받은 채권자가 낙찰자한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 좀 길지만. 자, 이 권리금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자,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이건 발생된 원인이 다르니까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일일이 해서 다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거라도 찾으시라고, 변명하라고. 경매 무효돼서 권리금 날라갔어. 자, 그러면 이제 단순 문제 들어가 보죠. 동시행관계가 이제 뭐 되는 걸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동시행관계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럼 이거 찾아서 제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찾으세요. 기억본,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돼서 생긴 손해배상 채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채무. 자, 이대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변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임차권 등기명령 없어. 토지거래 허가, 경매 무효, 권리금 없으니까 이건 동시행관계 맞겠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채무는 당연히 무슨 관계일까? 동시관계인데 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불능해서 요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자, 그러면 요게 바뀌었으니까 같은 거예요. 동일하다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의무와 이 의무도 여전히 무슨 관계? 동시관계.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배우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푸는 거고 모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단 말이죠. 자, 니은번 또 다시 들어가 봅시다.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식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선이행 의무로 약정한 경우 각 의무 이행기가 모두 지난 후에 쌍방의 의무. 동시관계냐 아니냐 물어보고 있어요. 또 찾죠. 변제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토지거래 허가, 경매무효, 권리금 없으면 얘도 동시관계 맞겠네요. 예. 특히 여기 키워드는 뭔가요? 선이행 의무 나오면 원래는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항변을 할 수가 없죠. 먼저 이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변제기가 있는 경우 여기 이행기라고 써 있지만 변제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변제 나왔다고 해서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여기선 키워드가 뭐 선이행이에요. 선이행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자, 디귿은 뭐가 보여요? 경매무효 보이니까 얘는 더 읽을 필요 없이 동시행관계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기억번하고 니은번을 골라놓으셔야 되겠지. 3번이 됩니다. 자, 다시 연습해 보세요. 이제는 동시행관계가 아닌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외운 거 고르시라는 거지. 기억번은 이거 보이네. 그럼 이거 골라내야 되겠지. 자, 니은번은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하고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번등기 및 인도 의무. 이건 또 가담법 배우시면 이건 당연히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찾으시라고. 변제 얘기 없고 임차권 등명령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경매무효 권리금 안 보이죠? 그얘는 동시행관계 맞고. 자, 디귿은 뭐가 보여야 돼? 변제 의무. 그 얘도 동시행관계 아니겠죠. 리을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될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자, 동시행관계 맞죠? 아닌 것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죠. 8번 들어가죠. 동시행관계 있는 걸 모두 고른 걸 지겠어요.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외운 거 찾아서 제껴 내시면 돼요. 자,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물 반환. 이건 뭐 상식적으로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되겠죠. 그거 골라야 되겠고. 니은번 상가건물 임차인 목적물 반환 의무와 상가건물 임대인의 뭐 뭐야? 권리금. 얘 아니겠죠. 디귿 토지거래 허가. 얘도 아니겠죠. 1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권 행사한 경우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통신관계 맞겠죠. 기억하고 류를 찾으시면 되겠네.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구조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 푸시고 이제 지문으로 들어간 거 이것도 그런 구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동시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는 당연히 무슨 관계? 동시관계인데 그 중에 당사자 일방의 채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권리가 넘어간 거죠. 그럼 여전히 무슨 관계? 동시관계니까 동시항변권은 존속한다. 됐고. 2번 동시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동시관계에 있었던 거니까 여전히 동시항변권은 존속한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쨌든 동시항변권이 있다 그 얘기니까 여기는 아까 보셨던 변제니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문장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이것은. 3번은 뭐가 보였고? 자, 보이면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변제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선이행 의무가 나오면 이거더라고. 이게 없이 변제 나오면 이건 동시항관계가 아닌 거고. 자, 4번은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할 경우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없다라고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외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변제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없죠. 토지거래 허가? 없고, 권리금도 없고, 경매무효도 없죠. 그럼 이건 맞아 틀려? 틀리지. 있다라고 들어가야지. 자, 그렇게 푸셔도 되고, 자, 이제 설명을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건물을 팔았다고요. 자, 건물을 팔고 9월 20일 날 여러분 잔금 주고 저는 소유권 넘겨주고 그랬는데 9월 20일에 제가 등기 서류 가지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도 잔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으니까 저는 등기 서류를 줄래야 여러분 받지 않으니까 줄 수가 없이 갔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 지체예요? 수령 지체예요, 수령. 그럼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제 뭐에 빠진 자라고 그래요? 수령 지체에 빠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9월 25일 날 제가 약속한 9월 20일 날 제가 등기 서류 가지고 갔는데 안 와서 나 이전 못 해줬으니까 등기 서류 9월 25일 날 주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보고 빨리 잔금하고 이자 붙여서 주세요. 그렇게 청구하더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뭐 빠졌다고? 수령지체 빠졌다고? 등기 서류 받지도 않는데 잔금 다 줄 거예요? 아니지, 당연히. 수령지체 빠진 거 빠진 거고, 소유권 이전 받지도 못하는데 왜 잔금을 줘? 그러니까 수령지체 빠진 사람도 일방이 나중에 자기 이행 제공 없이 단순 청구하게 되면 나도 못 주겠다 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공평하지. 동시행항변권은 공평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 작게 줘야 된대, 막 줘. 다만, 자, 등기서류 안 줬다. 그럼 동시행항변권이 이제 발생되니까 어쨌든 간에 20일 이때는 이쪽에선 줬으니까 여러분 동시행항변권이 없는 상태죠? 그렇잖아요. 그럼 잔금을 안 준 것은 이건 이행지체죠. 나중에 이제 잔금 줄 때는 20일 이후에 이 지연 이자는 붙여서 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은 일방의 이행 제공 한 번만으로는 동시행항변권이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러분의 동시행항변권을 막으려면 그냥 한번 갔다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가져올 게 아니라 여러분 대문에다가 등기서를 걸어놓고 와야 돼. 가져가게끔. 그냥 농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사무실이 뭐 법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그럴 때라면 서류를 여기다 놓고 오면 돼요. 그럼 이행 제공된 거지. 그럼 여러분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행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에 빠진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은 안 보셔도 돼. 뭐 상계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보죠. 자,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동시행항변권에 따른 이건 이제 효과입니다. 자, 9월 20일 날 여러분이 잔금 주고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그랬는데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서 여러분 보고 잔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9월 20일 날 잔금 주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그 이유는 뭐가 발생됐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 그러면 원래 9월 20일 날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21일, 20일부터 여러분이 이 잔금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 왜? 안 주는 게 정당하니까. 이해됐죠? 예. 여러분이 이행 지체 책임을 지려면 제가 등기 서류를 주는데도 안 줄 때 그게 이행 지체가 되는 거지. 제가 안 주는데 왜 여러분이 안 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데 이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 동시행항변권이 있으니까 나 못 주겠다 이렇게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동시행항변권이 발생됐다면 여러분이 안 주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돼가지고 지체 책임을 지질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는 항변권을 뭘 해야 된다? 행사 원행해야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이야기가 돼요. 의미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데 3번 보시면 법원이 나오면 동시행항변권 가진 사람은 주장을 해야 법원이 고려해야 되겠어요? 주장 없어도 고려하겠어요?
주장을 해야지 법원에다가는. 예. 즉 소송 붙었을 때 동시항변권을 가진 사람이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나 동시항변권이 있어서 나 안 준 거니까 난 정당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법원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려한다만 얘기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이해되셨죠? 예. 자, 2번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 뭐 얘기하여?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도 그 목적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뭘 받지 못했으니? 보증금을 받지 못했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 근거가 뭐란 말이에요? 동시항변권. 그럼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이 점유를 불법 점유라고 하면 돼? 안 되지. 적법한 거죠. 뭐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동시항변권에 기해서 점유했으니까. 다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했으니까 부당한 이득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반환은 해줘야 되겠지. 됐고, 다 틀렸어요.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동시항변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보니까 주장을 해서 법원이 고려해 보니까 맞아. 자, 그러면 피고인 채무자가 맞고 채권자, 원고인 채권자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소송에서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다고 그러면은 틀린 사람이 패소 판결 나와야죠. 근데 여기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판결 내야 돼요? 그렇지, 상환 이행 판결. 어차피 너나 주고받을 거 있잖아. 자, 제가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고 잔금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 그 근거가 동시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도 않으면서 잔금 달라 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했다니까요.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채무자로서, 즉 잔금을 주는 채무자로서 항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항변이 뭐를 주장했다고요? 동시항변권을 주장해서 법원에서 보니까 맞아. 그러면 여러분 말이 맞고 제 말이 틀리다는 얘기니까 원래는 저의 패소 판결 내려줘야 되죠. 하지만 여기서 패소 판결 내리지 않고 어차피 저도 소유권 이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고 여러분도 잔금을 줘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주고 서로 싸우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주고받고 하고 끝내라. 이렇게 판결 내린다고 그랬지. 서로를 뭐라고 그래? 상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상. 교환해서 이행하고 끝내세요. 뭐라 한다? 상환 이행 판결. 말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다 틀렸고 5번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그렇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동시행관계 맞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시항변권 정리하시고요. 11번에서는 판례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두 개만 좀 볼게요. 자, 별개 계약에 의해서 쌍방의 채무가 발생했다면 원칙으로 이 채무들은 동시행 관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동시행 관계려면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각각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 자, 이것도 뭐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 관계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라도 당사자 뭐에 의해서?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 관계 아닌 걸로 만들 수도 있고 항상 계약법에서 뭐 나오면 특약 약정 나오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3번은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구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 자, 제가 여러분한테 건물과 밑에 대지를 같이 팔았다고요. 보통 건물 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건물하고 대지를 같이 파는 거지. 그럼 지금 부동산 몇 개 판 거예요? 2개 파는 거지. 그럼 건물 가격 뭐 한 1억 하고 토지 가격 2억 해가지고 전체 매매 대금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매수인 여러분이 저를 상대로 이 2개 다 대금을 주지 않았으면서 3억을 주지 않았으면서 2개 다 청구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3억을 주기 전까지 나 이 부동산 다 이전 못 해주겠다.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동산 중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금 주지 않으면서. 자, 예를 들어서 건물부터 빨리 이전해달라고 그랬던 거지.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아예 3억 다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저는 동시행항변권 행사에서 나 못 주겠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여러분이 청구한 이 건물에 대한 대금 3억에 대해서만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결론은 전금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요. 이해되셨죠? 예, 뭐 요 판례도 가볍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들어갑니다. 이제 동시행항변권 여기서 끝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보시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셔야지. 이것도 뭐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건데.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뒤에 사례 문제도 나오겠지만 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거죠. 갑과 을이 3억으로 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여기서 끝나면 제3자를 계약이 아니죠. 자, 갑이 자기가 받을 3억을 나중에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라. 왜? 내가 얘한테 3억 갚을 돈이 있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병한테 3억을 증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을이 알았어. 그러면 그때 당신은 나한테 소유권 이전이나 제대로 해줘.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3억을 을이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나 더 한 거죠. 자, 이걸 뭘 한다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자, 이럴 때 갑이라는 사람을 이제 뭐라 하고요? 요약자라고 그러죠. 매매에서는 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약자. 얘를 낙약자, 승낙했다는 얘기고, 얘를 수익자라고 그러죠. 아무 관계도 없지만 나중에 3억을 받아서 수익을 넣을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요 명칭은 하나씩 더 있으니까 그 하나씩 더 있는 것도 이제 잡으시는데, 지금 문제는 이 3억이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3억은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데 지금 얘 요청에 의해서 얘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 3억에 대해서는 을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지. 그래서 낙약자를 뭐라고도 한다? 채무자라고도 해요. 그럼 이 3억이란 대금은 매매 계약에서 나온 거죠? 그럼 매매 계약에서 나왔으니까 이 요약자가 원래는 3억을 받을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아닌 제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구조 이렇게 잡으시고 뭐 지문 나오면 다시 또 보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제3자는 무조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 즉 요약자, 낙약자가 하는 거예요. 요약자, 낙약자 하는 거죠. 그럼 요약자, 낙약자가 제3자는 계약을 했다고 무조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3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 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3억 달러는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 낙약자, 낙약자한테, 즉 줄 사람한테 해야지. 요약자한테 그럼 틀려요. 2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라는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합니다. 보통 제3자라는 계약이라는 것은 요 수익자인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처럼 3억 달라는 권리. 근데 꼭 권리를 취득하는 것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3자가 이득이 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을한테 3억을 갚을 채무가 있었는데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한테 3억에 팔면서 을한테 그러는 거죠. 너 알아보니까 병한테 3억 받을 게 있던데 너 그거 받지 말아라. 대신에 나한테 3억 안 주면 돼.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안 받고 안 주는 거 똑같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런 계약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것도 얘한테 이득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본 거예요. 됐고.
자, 이제 3번 같은 게 문제가 되죠. 자, 낙약자가 어떤 항변 사유 가지고 제3자에게도 주장,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죠. 그럼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을은 병한테 3억을 줘야 되죠. 나중에 물론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하지만 을과 병 사이는 무슨 계약관계나 뭐 그 3억을 줘야 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얘는 얘한테 3억이란 큰 돈을 주게 되느냐? 그 이유를 따져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는 네가 얘하고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주는 거지. 자, 누구하고 누가? 요약자와 낙약자. 자, 요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기본 관계라고 그러죠. 그럼 이 기본 관계가 바로 제3자라는 계약의 핵심 내용이 되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된 것, 즉 항변 사유 가지고 자, 이 수익자에게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대항 주장할 수 있어야 되겠지. 낙약자하고 요약자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으면 당연히 얘는 얘한테 대금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얘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야, 요약자의 계약이 무효 취소됐으니까 나는 너한테 3억 못 주겠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취소 안 되더라도 만일에 9월 20일 날 3억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 매매 계약이니까 쌍무 계약이니까 그럼 9월 20일 날 얘도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9월 20일 됐는데 얘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얘는 얘한테 3억 줄 이유가 없지. 왜? 둘 사이에 발생된 동시행 항변권이 발생됐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서도 얘한테 항변 대항할 수 있다. 항상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은 어디서 발생한 거? 기본관계 누구와 누구 사이?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서 발생된 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얘들 사이도 뭔가 있으니까 요 놈은 지가 받을 3억을 얘한테 주라고 요청했겠죠. 자, 그러면 요약자와 누구 사이? 수익자.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 대가 관계로 하면서 자, 이 대가 관계는 제3자라는 계약에 영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3억을 갚을 돈이 있으니까 네가 직접 얘한테 3억 줘라 그렇게 해서 제3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갚았어. 3억 갚을 돈이 있어 없어? 없다 하더라도 얘는 얘한테 3억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고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즉 요 관계가 무효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자, 얘는 여기서 발생된 어떤 항변 사유 가지고 얘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요. 자, 됐죠? 네, 그 구조 가지고 이제 푸시는 문제니까. 그럼 여기는 낙약자는 누구와의 계약에서 요약자의 계약 무슨 관계? 기본 관계. 거기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3번 틀린 얘기가 되죠. 자,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의 이유로 자, 여기에 해제 나오죠. 키워드가. 해제니, 취소니, 반환,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자, 요런 얘기들은 누가 하는 거다?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제3자 수익자예요? 낙약자나 요약자예요? 낙약자나 요약자여야 되지. 그러니까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해제는 요약자가 하면 되는 거고 요약자가 채무 불이행하게 되면 해제를 낙약자가 하면 되는 거지. 제3자가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됐고 자, 이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럼 권리가 발생된 후에는 아무리 계약 당사자 하더라도 합의로 이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키지 못하겠지. 다만 요약자, 낙약자가 소멸이나 변경시킬 수 있도록 뭐 해놨으면 유보를 해놨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자, 또 13번 이제 풀어봅시다.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낙약자는 무슨 관계에서 발생된 항변이야? 기본관계, 대항할 수 있다. 됐고,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라는 계약의 성립 요건인가요? 아니지. 이게 없더라도 성립은 됐지. 다만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권리 발생 요건이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권리 발생할 수가 없다. 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누가 해제해야 된다고요? 유약자가 해야 된다고. 이때 해제하는데 수익자의 동의 받을 이유가 없죠. 됐어요. 자, 누구 사이가 무효가 됐다고? 유약자, 낙약자 사이. 무슨 관계? 기본 관계. 그럼 와로 다 무너졌다고. 그럼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자, 이미 지급한 대금이 있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수익자 상대로 반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까 얘기했던 반환인 이런 얘기 나오면 누굴 상대로? 유약자를 상대로 해야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똑같이 자, 유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어. 자, 수익자는 자, 낙약자에게 해제는 못하지만 이 낙약자가 지금 자기한테 줄 돈을 안 줘가지고 지금 유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됐나요? 예. 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풀고, 제3자로 위한 계약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14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에 팔고, 자, 매매대금은 자신의 채권자 병한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대요. 자, 3억을 1억으로만 바꾸면 되겠죠? 틀린 것은 누구 사이? 각각 병 사이. 무슨 관계? 대가 관계 아니요.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자, 누구 계약이? 갑을 계약. 무슨 관계? 기본 관계가 허위 표시로 뭐가 됐어? 자, 허위 표시 뭐든 상관없어요. 무효라면 당연히 와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병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바꾸면 병 수익자는 통정허위 표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3번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한테는 청구할 수 없죠.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5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한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취득한다. 병이 을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면 병은 을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냥 병한테 통지만 한다고 해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5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15번. 자,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옳은 것이에요. 자, 다시 누구 사이? 갑, 병 사이. 존재하지 않고 효력을 상실했다. 아무 상관이 없죠? 을은 병에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야죠. 자, 2번 갑, 을 간의 계약이 누구 계약? 갑을 기본 계약이죠. 예. 자, 착오로 뭐 됐어요? 취소. 아까하고 비슷하게 지금 이제 옳은 것으로니까 자, 병은 착오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해당돼 안 돼요? 안 되지. 즉 그 얘기는 을은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착오 취소를 이유로 얘한테 대항할 수 있다. 3번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했어요.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한테는 청구할 수 없다. 얘가 옳은 얘기가 되겠죠. 4번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했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자, 을은 병한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자, 받을래 안 받을래 최고할 수 있고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못했다면 자, 받은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거절이죠. 항상 이런 구조라면 부정적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돼요. 자, 뭐 이런 얘기들이니까 제3자란 계약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안 풀어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로 갑니다.
자, 계약법 총론의 마지막 계약 해제하고 해지. 계약 해제 매번 나오는 문제죠. 일단 해제 중심으로 들어가시는데 계약의 해제는 종류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여러 개. 계약 해제.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큰일 났네. 취소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 취소나 해제는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유를 정해놓은 게, 자, 취소는 법에 정해진 것만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한 가지밖에 없어. 법에 정해질 때만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재착사강이에요. 지들끼리 약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백날 해봐야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취소 효력이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근데 해제는, 자, 법의 해제 사유를 정해놔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법정해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해제 사유를 계약하면서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토지를 제가 사면서 제가 이 토지에다 건물 지으려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직 몰라. 근데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산다고요. 사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 토지가 너무 좋아서 사는데 나중에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매매계약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매계약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왔어. 그럼 당연히 제가 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그 제가 해제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거지. 무슨 해제? 약정 해제라고 그랬잖아. 쓰면서 할게요. 쓰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법정 해제가 있고, 두 번째 무슨 해제? 약정 해제가 있어요. 자, 이것들은 단독행위일까요? 아니면 계약일까요? 이것들은 다 단독행위예요. 약정자 들어갔다고 계약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서 말하는 약정은 해제 사유를 미리 약정해 놓은 거지. 좀 전처럼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시다. 여러분 그럽시다. 약정했잖아요. 그럼 건축허가가 안 나왔어. 그럼 일방적으로 제가 계약 해제하면 되지. 해제할 때 꼭 여러분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어쨌든 해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 그 사유를 법에 정해서 당사자가 약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해제 사유가 없으면서도 한쪽에서 해제할까요? 청약하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해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합의 해제라고 그러지. 해제는 종류가 많아요. 자, 이거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죠. 계약을 계약으로 없애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매매계약편을 보시게 되면 계약금 걸었다고요. 자, 계약금 3억 원의 매매계약하고 3천만 원을 걸었어요. 근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 계약 해제하고 싶어. 해제하려면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없어. 그래도 해제할 수 있죠. 뭘 가지고? 계약금 가지고. 그럼 계약금 다 포기하고 계약 해제하랍니다. 받은 사람이 해제하기 위해서는 받은 거에 배액을 돌려주면서 해제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금이라고 그래요? 해약금이라고 해요. 해약금. 해약금에 의한 해제도 할 수가 있죠. 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할 수 있지. 해제는 이렇게 많아. 그 중에서 중심은 무슨 해제? 법정 해제겠죠. 계약은 했는데, 계약은 약속인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죠. 그럼 당연히 채무 불이행했으니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서 없앨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해제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만 들어갈게요. 공통점. 자, 전부 다
뭘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여기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합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계약금 나 포기하고 해제하겠습니다 하면 돼. 하면서 효과는 멀쩡한 계약을 해제를 했으면 그 계약은 없어지는데 해제한 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계약 시에 소급하는 거지. 그래서 계약은 소멸되죠. 그러면 누군 보호를 해줘야 돼? 제3자 보호를 해줘야 될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효과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 해제지만,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니까 서로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토지를 사면서 제가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해제하기로 합시다라고 뭐 해놨다 하더라도, 약정했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면 별도로 뭐 할 수 있어요? 법정 해제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뭣도 할 수 있고 합의 해제할 수 있는 거지. 아, 이거 해놨다고 이거 못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이제 기본 잡고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기본은 이제 법정 해제 중심으로 보셔야 되니까, 그럼 법정 해제는 사유가 채무 불이행. 그럼 다시 채무 불이행은 무조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제가 누구 책임으로?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지. 그런 걸 머릿속에 딱 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들어가서 얘기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법정 해제의 사유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 이론을 계속 다 해야 되나? 하려고는 여러분 아니까 그냥 문제 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하는 걸 우리가 법정 해제라고 그러고, 문제에서 그냥 해제 얘기 나오면 뭘로 해석하시고 법정 해제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된다.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뭐가 있어야 된다? 기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줄 수 있으면서도 안 주고 늦어지는 거 뭐예요? 이행지체와 아예 줄 수 없는 거 이행 불능. 이게 후발적 불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지체일 때하고 이행 불능일 때 해제는 할 수 있지만은, 자, 해제하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지. 기본적으로는 이행지체는 이행지체했다고 해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뭘 먼저 해야 돼요? 최고를 먼저 해야지. 아니, 잔금을 9월 20일 날 주기로 했는데 저는 등기서류 다 가지고 왔는데 잔금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동시항변권이 발생되는 게 아니죠. 제가 좀 주면서 안 주고 있으니까 동시항변권이 아니지. 그건 이행지체지. 그럼 9월 21일 되자마자 아침에 새벽부터 제가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 9월 10일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때까지 잔금 주세요. 그때까지 안 주면 제가 해제하겠습니다. 최고 한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예. 자, 이행 불능인데 해제하기 위해서 굳이 최고할 이유가 없지. 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또 해제한 사람의 채무를 이행 제공해가면서 해제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행 불능일 때 해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요?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돼. 자, 그럼 가장 큰 틀을 잡고 이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배우셨으니까. 자, 1번 들어갑니다. 해제. 틀린 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이행 불능이 됐을 때 매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없냐 그랬죠. 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라고 그랬죠. 이게 이행 불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요? 매도인이지. 그럼 해제하려면 누구의 기책 사유로? 매도인의 기책 사유로 불능이 돼야지. 근데 읽어보니까 누구의 기책 사유야? 아, 매수인의 기책 사유니까 이건 해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죠. 뭘로 들어가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배우셨잖아. 우연부담으로 들어가야지. 우연부담으로. 그래,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딴 데로 오면은 이걸 구별을 못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불능은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시라니까. 이건. 응? 무조건 뭐 이렇게 연결하지 마시고 항상 불능이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지고, 후발적이라면 채무자 책임이냐 아니냐를 따지라니까요.
그러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매수인의 기책사유에서 불능이 됐다는 것은 채무자 책임이 아니라 채권자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우연부담이고, 우연부담 중에 채권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지. 그러니까 결론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야지. 자기의 소유권 넘겨줄 필요가 없으면서 해제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이게 1번이 틀린 얘기가 아니야. 됐나요? 네. 어렵죠? 왜 어려울까?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법 청론에서는 불능 파트를 가장 어려워해요. 다른 것들은 얼추 그냥 알아. 동시항변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대충 설명 들으면 그런 것 같아. 근데 불능은 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런 것들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들어본 바가 없어. 또 우연부담? 그건 더더욱 안 들어봤지.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려워하는데 결국 어려워한다는 것은 정리를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정리해놓으라고.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없냐. 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그럼 이 채무는 멀쩡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정도로 주된 채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데,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이 요 부수적 채무라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기로 하자라는 뭐가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아니라면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로 나와줘야 돼요. 되셨고, 그럼 더 들어가면 이 부수적 채무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신청 협력은 우리가 다 무효 파트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은 무효지만 양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저 의무가 매매계약에서 나온 의무는 아니지. 근데 어쨌든 의무는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그냥 말로 행사해야 되고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소재기로서 행사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저한테 사가지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제가 안 해주더라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저한테 계약 해지하면서 줬던 계약금 중도금 돌려달라고 하겠죠. 제가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니까 소를 제기하면서 여기에다가 귀하의 계약을 해지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제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해제권 행사했다고요. 그래서 그 소장이 저한테 송달이 됐다면, 자, 이제 여러분과 저의 계약은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지만 소송은 이제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 그 소송 진행 중에 여러분이 소송을 뭐 했어요? 취하했습니다. 그럼 해제됐던 계약이 살아나나요? 아니지. 그냥 계약은 그대로 해제가 된 거죠. 자, 그럼 그 행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해제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다 해제됐다는 얘기죠. 자, 4번도 유명하죠. 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라면, 자, 계약관계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행사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이 하거나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전원에 대해서 해제해야지. 한 사람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여러 사람인데 그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권이 소멸됐으면 깔끔하려면 다 소멸돼야 돼요? 이 사람 것만 소멸해야 돼요? 다 소멸해야지. 불가합성이라고 그러죠. 5번도 상식 아니요. 자,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됐어요. 자, 여러분이 잔금을 안 줘서 제가 계약을 해제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계약을 위반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계약을 해제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잔금 그냥 해제 안 하고 돈 받을 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그 잔금 주세요라고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보고 야, 네가 해제했는데 내가 왜 주니? 라고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예요. 읽으면서 해석만 하시면 돼. 특히 민법은. 자꾸 그래서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해석을. 해석이 안 되니까, 읽혀지긴 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고 엉뚱한 거 찌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제가 무슨 민법을 해? 국어민법을 하잖아, 국어민법을. 법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국어 하는 거예요, 국어. 그래서 쭉 보면은 알긴 아는데 이게 표현 방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서 틀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1번이고 2번 문제 들어갑시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 둘 다 뭐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영향 미치지 않죠. 자, 그러면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 미친다, 미칠 수 없다. 미칠 수 없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2번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했어요? 명백히 표시했다. 여기까지 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는데 굳이 최고할 이유가 없겠죠. 없겠지만 다시 아직 해제하기 전에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뭐 했어요? 철회했으면 이 사람은 이제 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런데 믿고 기다렸는데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고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해야지. 이거는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가 없다. 되셨어요? 해석하시면 된다니까 이거. 여기까지는 최고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최고해야지. 해제하려면 주겠다고 해놓고서 안 주고 있는 거니까. 자, 3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자,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정기행위라고 그러지.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같단 말이에요. 그럼 정기행위가 뭔데? 정해진 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결혼식 예를 맨날 들잖아. 결혼식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결혼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예복 계약도 하고 음식 계약도 하고 결혼식장 계약도 하고. 그럼 그 모든 것은 결혼식 날 이행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이행해봐요. 그 의미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걸 무슨 행위? 정갱이. 정갱이 하지 않고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게 정갱이라는 걸 해석을 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결혼식 날, 자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만세 부르면서 결혼하려고 요때 입으려고 예복을 맞췄는데 8월 15일까지 예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요거 이행지체예요, 불능이에요? 그건 안 물어볼게요. 이행지체지. 불능은 불가능한 걸 불능이라고 그래. 예복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다만 정해진 기일에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면 예복을 계약한 사람은 이 계약을 해제하는데 굳이 최고하면서 해제할 이유는 없죠. 근데 여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나요? 틀리지. 그럼 모든 해제는 뭘 해야 된다고? 의사 표시 해야지. 자, 여기는 옳게 얘기하려면 뭐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래야 맞는 얘기지.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여기서 이제 제3자,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문제죠. 자, 이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안 되고,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까지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인데, 자, 그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있기 전에 해제 사유를 모를 제3자가 자, 이제 뭘 취득했나요? 저당권 취득했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걸까? 부동산에 대해서. 그럼 저당권 취득하려면 등기까지 했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매매계약 해제에 있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돼요. 되는데 여기서는 포인트가 얘가 선이냐 악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이 저당권 취득을 해제 전에 취득했다면
얘는 선악 상관없이 다 보호되는 제3자지만 이 저당권 취득을 뭐 후에? 해제 후에 취득했다면 얘는 제3자에 해당되지만 다 보호되는 게 아니라 이건 상식이지. 해제된 것을 알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 취득하거나 뭐 가압류 들어갔거나 이거에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했다. 이런 사람들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해제 후라면 제3자라 하더라도 누구만? 선의만 보호돼. 그러면 여기는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저당권 취득했으니까 얘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니까 해제 효력은 얘한테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고 해야지. 즉, 이 제3자의 저당권은 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되셨어요? 해석이 문제라니까, 이게 해석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4번이 틀린 얘기가 돼요. 자, 3번 문제까지 푸시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 봅시다.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해제가 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제 갑과 을이 이 갑의 건물을 매매계약 했단 말이에요. 1번, 을은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건 뭐 유명한 판례죠. 우리 민법 중에 가장 많이 나온 판례죠. 틀렸고. 2번,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을은 자, 뭘 이유로 해서 갑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서 을이 해제하는데 얘는 뭐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뭘 하면서 해제한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지. 그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잔대금을 제공해야 됩니까? 이건 상식 아니야, 이것은. 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 제가 건물을 팔았는데 제가 그 건물을 여러분한테 팔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아서 이전을 해줘 버렸다고요. 9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8월 20일 날 매매 계약했는데 8월 30일 날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그럼 9월 20일 날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과 저희 매매 계약은 유효로 그대로 남아있나요? 없어졌나요? 이 법적인 사고가 안 되면은 이게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자, 다시. 여러분하고 제가 8월 20일 날 매매 계약하고 건물, 그 다음에 9월 20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매매 계약을 했다니까요. 근데 8월 30일 날 제가 낼름 이 건물을 여러분한테 5억에 팔았는데 8억에 병한테 팔아가지고 아예 여기로 이전 등기 해줬다니까. 8월 20일 날. 그럼 9월 20일 날은 제가 이 건물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이행불능이야. 저 때문에 지금 불가능해졌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의 매매 계약은 없어졌나요? 그대로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그럼 여러분 저한테 잔금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라고 해야지. 남아있다고 해놓고 없다라고 그러시면 어떡해. 그게 여러분들의 사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사고가 안 되면은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 뭐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내가 뭘 대금 줘? 이런다니까. 아니, 매매 계약이 그대로 있으면 대금 줘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전히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을 뿐이지. 해제가 돼야 대금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해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금을 저한테 주면서 해제해야 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딨어? 3번이. 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을은 그와 동시행관계는 잔대금 제공해야 된다. 그게 맞아? 틀리지. 뭐하러 줘. 물론 줄 의무는 지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그것까지 이행하면서 나 해제하겠다. 그거 정신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하도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자, 뭘 이유로? 뭐 하기 위해서는? 해제할 사람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쳐버리라니까. 최고할 필요도 없고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아예 정리해 보시라니까. 다만 의사표시는 해야지. 그러니까 틀렸어.
자, 이건 아까 얘기했죠. 갑이 소 제기로서 해제권을 행사했어요. 그 후에 소를 취하해도 해제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요 놈이 맞는 얘기겠네.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 계약 성립 후에 건물에 가압류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지. 그러면 을은 그 가압류됐다는 사실만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 당연히 가압류 며칠까지 빨리 풀어줘라. 최고를 해야죠. 5번 갑의 기책 사유로 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을이, 자, 이미 을이 계약을 뭐 했나요? 해제했어. 누구의 계약 위반으로? 갑의 계약 위반으로. 그래 놓고 을이 다시 나중에 갑한테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더란 얘기지. 그럼 갑은 아무리 자기가 계약을 위반해서 해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해제가 됐으니까 네가 해제했는데 내가 왜 주냐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좀 쉬었다가 이제 4번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